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타이완 공군의 전투기 F-16V가 활주로를 박차오르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쌍십절 군사 퍼레이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F-16V는 미라지 2000, IDF 진고와 함께 타이완 영공을 지키는 3대 주력기 중 하나입니다. 청통부 앞 카에다 거란 대도 상공에서는 육군 항공대 헬기가 거대한 청천 101기를 달고 비행합니다. 쌍십절은 1911년 신해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우창봉기가 일어난 10월 10일을 기념하는 경축일입니다. 의장대 시범이어 중공군의 참수작전에서 총통을 호위하는 헌병이 등장합니다. 헌병의 선도차는 검은색 벤츠 C43 AMG 컨버터블입니다. 이어 쾌속 반응 헌병대는 모터사이클에 탑승합니다. 총통부의 공비가 참수작전을 위해 침입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타이완 육군의 주요 기갑 장비인 CM 계열 윈바오 보병 전투차도 선보입니다. 30mm 교관포로 무장한 8륜 장갑차로 여러 파생형이 있습니다. 레이팅 썬더볼트 2000 다연장 로켓도 선보입니다. 중산 과학원이 개발한 기동포병 화력으로 115mm 로켓은 60매, 230mm 로켓은 12매를 탑재합니다. 사정거리는 최대 45km입니다.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 젠어를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방공미사일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정거리는 30에서 45km로 군단급 방공무기입니다. 대함 미사일 시리즈인 슝펑3와 슝펑2도 등장합니다. 슝펑2는 공대함, 함대함, 지대함형이 있는데 타이완판 하푼 미사일로 불립니다. 또 타이완판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텐공3 방공 미사일 발사 차량도 퍼레이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편 주미 타이완 대표 샤오비킴은 10월 7일 트윈 옥스에서 쌍십절 기념 리셉션을 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북서쪽 백악관에서 5.5km 거리에 있는 트윈 옥스는 1978년 미국과 타이완이 단교할 때까지 대서관저로 사용하던 저택 단지입니다. 쌍십절 당일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미국 관리가 참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행사를 앞당겼습니다. 이 쌍십절 기념 리셉션에는 500여 명의 외교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차잉원 정통의 외교 신복인 샤오비킴은 법적으로는 타이완 대표부 대표지만 대사로 불립니다. 중공의 전당 외교에 맞서 전묘, 파이팅 캣이 되겠다는 게 그녀의 포부입니다. 좁은 곳에서도 민첩한 고양이처럼 중공에 비해 불리한 국제 외교 환경에서 기민하게 국익을 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샤오비킴은 7월에 열린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에도 참석해 미 정치인들을 상대로 열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TSMC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니 협조해달라는 말과 함께 자유진영의 동맹국으로서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막 정계 입문했을 때인 1996년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선거가 있던 해 중공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은 타이완의 모든 행동, 심지어는 존재 자체에 분노를 표시한다면서 미국의 도움을 호소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타이완은 국제 무대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관 개인이 모두 역량이 아주 뛰어납니다. 주 헝가리 타이완 대사 류수종도 10월 7일 부다페스트에서 쌍십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창한 헝가리 머저러어로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자는 연설을 해 좌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머저러어 전공저단인데 부임 후 틈틈이 익힌 실력입니다. 류수종 대사는 헝가리의 습석을 익혀 현지 외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국경절은 8월 20일입니다. 이날 헝가리인들은 그의 갓 수확한 보리로 빵을 만들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선물한다는 것을 알고 현지 정치인들에게 빵을 선물해 감동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주 터키 타이완 대표처에서도 10월 7일 쌍십 기념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황재양 타이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갈수록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터키어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하이테크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강하다면서 교류 확대를 제의했습니다. 터키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같은 이슈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시에창팅 대표 주재로 일본에서 열린 쌍십절 행사도 상당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타이완 안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터라 많은 국회의원과 재계인사 등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93세 모친 아베 요코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령이지만 아주 정정합니다. 일본과 타이완의 마음은 서로 연결돼 있어 재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까지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쌍십절과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손중산의 신의 혁명을 지원한 이가 일본인입니다. 손중산과 20대 청년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던 일본인 사업가 우메야 쇼키치는 평생 그의 스폰서였습니다. 신의 혁명 후 일본으로 망명한 손중산을 자기 집에 귀가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손문에게 송경령을 소개시켜주고 결혼까지 이르도록 도운 이도 우메야 쇼키치였습니다. 결혼 피로연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문 부부는 귀국할 때까지 우메야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손중산이 화흥과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한 것도 일본 도쿄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자유민권 사상가 미야자키 도텐, 게뇨사의 도야마 미츠루와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홍콩 센트럴에서 1895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나중에 영화로 큰 돈을 벌게 되는 우메야는 홍콩에서 사진관을 운영했습니다. 손문의 은사였던 의학 박사 제임스 컨트리의 소개로 두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이때 두 청년은 의기투합합니다. 손문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 청나라를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우메야 쇼키치는 자네가 거병하면 나는 재산으로 지원할 것이네 라고 맹약합니다. 나가사키 출신의 사업가 우메야 쇼키치는 평생 동안 손중산의 혁명사업에 많은 돈을 댑니다. 지금 가치로 1조엔 정도라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손중산과 우메야를 기르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과 우메야 쇼키치의 인연은 중공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 후진타오는 방일을 하면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함께 두 사람의 우정을 기리는 박물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공 광동성에는 손문의 호를 딴 중산시도 있습니다. 원래는 샹산으로 그의 고향인데 손문의 사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지명을 지었습니다. 중산은 손문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절 사용했던 나카야마라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 쌍십절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쌍십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행사도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자금성한 태화전에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일본 군들의 투항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제국의 관동군 병사들이 군도를 반납하기 위해 줄을 서서 입장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기 위해 베이징 시민 20만 명이 몰렸습니다. 신의 혁명 기념일인 동시에 일본에 승리한 것도 경축했습니다. 베이징의 투항 의식은 난징에서 열렸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공도 쌍십절에 대해 연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시진핑은 쌍십절에 앞서 타이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독립 세력이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조국을 배반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말로가 좋지 않다고 원색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6일 신화사는 손중산 선생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게재했습니다. 시진핑은 1911년 손중산 선생의 영도와 영향하에서 신의 혁명을 성공시켜 청왕조를 전복하고 수천 년에 걸친 군주전제 제도를 종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신의 혁명은 110년 전의 일이지만 손중산 선생의 귀한 정신을 본받아 중화진흥을 위해
젊은 세대들이 계속 분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은 신의 혁명 기념 행사에서 소문을 모택동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띄우면서 자신을 그의 계승자로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9일 신의 혁명 110주년 행사에서도 시진핑은 공산당이 삼민주의의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전 차원입니다. 1924년 1월 손문해 국민당은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해 연소용공, 소련과의 연합, 공산당과의 제휴, 농공부조,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원조라는 노선으로 1차 국공합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손문해 부인 송경영도 중공에서 만년을 보냈습니다. 송경영은 중공의 명예주석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공산당에 협조했습니다. 게다가 손문해며 중산릉이 난징에 있다는 점 등을 내서 국민당의 뿌리가 중공에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